이번 시간에는 2011년 1회 공유합기능사 필기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비중이 약 2.7로 가볍고 내식성과 가공성이 좋으며 전기 및 열 전도도가 높은 재료. 우선 비중이 2.7이라고 했으므로 비중이 2.7인 금속을 고르면 되겠죠.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여기 I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L이죠. 금은 19.3이고요. 철은 7.8입니다. 이거는 10.49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식성이 좋은 대표적인 금속으로는 또 알루미늄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순철의 성질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 상온에서 연성과 전성이 크다 라고 있는데요. 연성이라고 하는 늘어진 성질, 전성이라는 펴진 성질이죠. 상온에서는 연성과 전성이 큽니다. 용인초의 온도는 539도 정도가 아니라 1539도 정도죠. 2번이 틀렸고요. 단접하기 좋고 소성가공이 용이하다. 단접하기 좋다는 것은 이제 소성가공 중에 하나인 단조하기 쉽다는 거죠. 단조. 이게 단조하기 쉽다는 것은 이렇게 펴지는 그 성질인 전성이 좋아서입니다. 수성가공인 단조와 아변, 압출, 인발 이런 것들이 있죠. 용접성이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논해에서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등의 강탈산제를 첨가해서 충분히 탈생시킨 것으로서 표면에 헤어크랙이 생기기 쉬우며 항부에 수축관이 생기는 강괴. 헤어크랙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마무리면에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탈산시켰다고 했으므로 완전 탈산 강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킬드 강이 완전 탈산이고요. 세미킬드 강이 이제 반절 정도 탈산한 것이고, 린드 강이 탈산 정도가 낮은 강괴를 뜻합니다. 그래서 완전 탈산한 것은 킬드 강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응력의 단위를 옳게 표시한 것.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분의 힘이죠.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자유롭게 휠 수 있는 축. 가요성이 있는 거죠. 가요성. 여기서는 플렉시블 축이 되겠습니다. 플렉시블이라는 뜻이 이게 유연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연한. 그래서 가요성을 가진 축이 플렉시블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제강할 때 편석을 일으키기 쉬우며 이 원소의 함유량이 0.25% 정도 이상이 되면 연신율을 감소하고 냉간 취성을 일으키는 원소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E는 P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상온 취성의 그 원인이 되고, 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는 S이고요. 고온 취성, 저결 취성의 원인이 됩니다. 이 저결 취성과 이 고온 취성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저온 취성과 상온 취성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망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띠임 취성을 방지하는 그런 원소죠. 여기서 냉간 취성이라고 했으므로 상온 취성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2인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니켈 구리계 합금 중에 구리의 니켈을 60에서 70% 정도 첨가한 것으로 내열, 내식성이 우수하므로 터빈 날개, 펌프, 임펠러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 우선 모넬메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니켈 65에서 70%를 넣고 여기에 구리를 28에서 30% 정도 첨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장도가 굉장히 커서 터빈 블레이드나 봉에 사용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금속은 1번이 되겠고요. 재료는요. 콘산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가 54% 정도의 니켈을 45% 정도 첨가를 하고요. 자, 망간을 1% 정도 첨가한 그런 합금이 되겠습니다. 링코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에 크롬 그리고 철, 티타늄을 첨가한 그런 합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넬메탈이 되겠네요. 니켈 구리계 합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니켈 구리게 합금에서 이게 모노메탈과 혼산탄이 있는데 이것을 비율이 좀 다름으로 이 비율까지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8번입니다. 그 전동축의 회전력이 40kg 중 미터이고 회전수가 300rpm일 때 전달 마력은 몇 ps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동축 토크 계산하는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ps 단위로 이제 전동축 토크 계산할 때는 716.2분의 회전수 곱하기 토크가 되겠습니다. 이 전달 마력은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회전수가 300이라 rpm을 했으므로 300 곱하기 회전력 40 716.2로 나눠주면 16.75ps가 나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공기압 회로에서 압축 공기 역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용되는 밸브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이쪽으로는 자유 흐름,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는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셔틀 밸브는 이제 오어 밸브고요. 급속 밸브는 이제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밸브가 되겠고요. 시퀀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제어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공유압 변환기를 에어 하이드로 실린더와 조합해서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에어 하이드로 실린더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공유압 변환기 수평 방향이 아닌 수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론에 가까이 사용하지 않고요. 작동률과 통하는 배관의 누설, 공기 흡입이 없도록 윙볼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공유압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압 같은 경우에는 좀 배관이 무겁기 때문에 수평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떨어질 확률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유압 장치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에 사용되는 기기. 과부하 방지에 사용되는 기기라는 것은 이제 압력이 과하게 이제 압력이 이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최고 압력이 되게 되면 이제 탱크로 교환시켜주는 안전 밸브를 쓰이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카운터 밸런스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합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압력 시퀀스 밸브가 한 일을 나타낸 것. 압력 시퀀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순차 작동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A와 B의 그 액추에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제 A의 동작이 끝나고 나서 B가 될 수 있게끔 압력을 이용해서 구동 요소의 순차 작동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유낙하의 방지 이런 것은 이제 카운터 밸런스가 되고요. 무부하 운전은 이제 언로딩 밸브이죠. 무부하 밸브라고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기호가 나타내는 것. 이게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그 온딜레이 타이머의 접점입니다. 온딜레이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동작이 내가 설정한 시간이 2초라고 한다면 2초 뒤에 동작을 하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작이 내가 설정한 시간 뒤에 이렇게 붙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자지연 타이머겠습니다. 소자지연은 이제 오프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4번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유량 제어 밸브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유량 제어 밸브는 되도록 그 제어 대상이 멀리 설치하는 것이 제어성에 의해서 바람직하다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가까이에 있어야 제어성에 의해서 바람직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공기와 실린더의 속도 제어는 이제 공기의 압축성을 고려해서 미터아웃 방식이 압축성 고려한 이제 압축성 쪽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미터아웃 방식이 미터인 방식보다 더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터아웃 방식을 공장에서도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유량 조절이 끝나게 되면 그 고정용 나사를 꼭 고정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크기 선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검수용 스위치 중에 접촉형 스위치가 아닌 것, 마이크로 스위치, 리밋 스위치, 매트 스위치는 다 접촉형이죠.
광전 스위치는 비접촉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유압의 작동류의 그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 유압 장치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거나 그 장치 파이프 저항에 의한 압력이 증대, 기계 효율이 저하되는 거죠. 그 동력 손실의 증대, 전체 효율도 저하됩니다. 작동의 비활성, 응답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포화 증기압 그 이하로 떨어져서 주변의 압력보다 떨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그런 공동이라고 하는데요. 공동 현상이 이 캐비테이션 발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캐비테이션 발생 맞고요. 배관 저항에 의한 압력 감소는 너무 높을 경우 그 현상이 아니죠. 유압장치 전체 효율 저하 맞고요. 그리고 응답전의 저하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공기압 모터의 장점. 그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다. 이것은 단점이죠. 단점. 효율이 낮다는 것은 그 제어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단점이죠.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것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과부하 시 위험성이 없다. 이것은 유압과 비교를 했을 때 공압은 보통 0.5MPa 압력이고요. 유압은 4MPa 정도 사용을 하는데 유압이 좀 큰 힘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하 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공압은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유압은 순환을 하는 거지만 기름을 순환을 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로 그 내보내주기만 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성 부분에서는 공압이 훨씬 유압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실린더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형태가 실린더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를 누르는 형태이면 이는 어떤 부하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물체를 누르는 형태면 압축력이 작용해서요. 물체는 이에 반발하는 내부 저항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구동부가 일을 하지 않아서 회로에서 작동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작동률을 탱크로 교환시키는 것. 자, 이렇게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방향 제어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공급 포트 P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T인데요. 여기서 무바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P로 들어와서 탱크로 나가게끔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실린더를 움직이게 하려면 들어와서 여기가 AB 포트인데 A 쪽으로 가게 해서 실린더를 구동을 시키는데 이것을 실린더 쪽 액추에이터 쪽으로 이제 부하를 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하를 걸지 않고 이쪽 공급 포트에서 들어와서 탱크로 바로 가게 하면 액추에이터로 부하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무부하 회로인데요. 작동용 탱크로 교환시키면 무부하 회로.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유압장치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 소형 장치로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작동률로 인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력도 유압이 크기 때문에 큰 압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화성 물질,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높습니다. 일의 방향을 쉽게 변환시키기 쉽습니다. 유압은 무담에서 가능하고 정확한 위치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그 유압의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압력 조절 밸브 사용 시에 그 주의사항으로 공기압 기획의 전 공기 소비량이 압력 조절 밸브에서 공급되었을 때 압력 조절 밸브에 그 2차 압력이 몇 프로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수치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력 조절 밸브의 2차 압력이 8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보통 2차 측 부하에서는 이제 30에서 80% 범위 내로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다음에 기호가 나타내는 기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 기기는 이렇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스위치인데 이것은 압력으로 인해서 그 설정한 압력이 도달되게 하면 이 스위치가 개폐를 하는 압력 스위치 기호입니다. 보기 보시겠습니다. 그 실린더의 로킹 홀리오스만 사용된다.
로킹 회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요. 실린더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유량 제어 밸브죠. 음료 스위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로의 일부의 배압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카운터 밸런스 밸브죠. 유압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압력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토출 압력에 의한 분류에서 저압으로 구분되는 공기 압축기의 압력 범위. 저압으로 구분되는 것은 7에서 8이죠. 중압은 10에서 15고요. 15 이상은 고압으로 칩니다. 그래서 답은 7에서 8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되는 것. 셔틀 밸브는 체크 밸브 마찬가지로 논 리턴 밸브라도 볼 수 있고요. 뭐 세 가지 그 압력 제어 밸브와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한다고 하면 방향 제어 밸브로 볼 수 있겠네요.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되는 것은 릴리프 밸브, 강압 밸브, 시퀀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무바 밸브 등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공기압 장치의 기본 시스템이 아닌 것. 압축 공기 발생 장치, 압축 공기 조정 장치, 공압 제어 밸브, 유압 펌프는 유압 장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펌프의 송출 압력이 50, 송출량이 20리터 per 미니트 유압 펌프의 펌프 동력은 약 얼마인가 라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좀 식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 기본식으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게 기본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펌프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속도죠. 힘 곱하기 속도. 이 힘 곱하기 속도도 어떻게 나오냐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을 뜻합니다. 그럼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W로 나타내겠습니다. W per T죠. 근데 이 W라고 하는 것은 그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것이 이거 V를 속도를 뜻하죠. 그래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번식이고요. 그리고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의 법칙에서 나왔던 그 식으로 면적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입니다. 이 세 가지 식을 혼합을 하게 되면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압력 곱하기 유량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1리터라고 하는 것은 1000cc이고요. 1000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1미니트는 60세크이고요. 그럼 이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우선 송출 압력이 50kg 중 per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곱하기 여기 20 곱하기 10의 세제곱 1000이니까요. 세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60세크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숫자만 다 빼게 되면 우선 센티미터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죠. 이 부분 50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세제곱 60으로 나눠주고요. 자, 여기서는 킬로그램 중이 남고 여기서는 없어지고 여기는 두 개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요. 16,650kg 중 센티미터 세크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뉴턴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뉴턴 단위 바꾸기 전에 우선 이거부터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1kg 중이라고 하는 것은 9.8뉴턴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저는 10뉴턴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kg 중은 9.8뉴턴이기 때문에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6만 6,500kg 중이 아니죠. 이제 뉴턴으로 바꿨으니까
166,500 뉴턴 센티미터 세크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센티미터를 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1m는 100cm이므로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16만이 이제 1600이 되겠죠. 1665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와 여기가 다른 것은 지금 여기 해설에서는 1kg 중을 9.8뉴턴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저는 10뉴턴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k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00뉴턴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 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1665와트 정도가 되죠. 근데 킬로와트는 이제 10의 3승 와트이기 때문에 1.665 킬로와트가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9.8뉴턴을 10뉴턴으로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로 한 것은 1.633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기에서 PS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1PS라고 하는 것은 75kg 중 미터 퍼 세크 그리고 1kW는 이제 102kg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례식을 세워서 해보면요. 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2.2 PS가 나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답이 3번이 나오고요. 이렇게 유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식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 킬로와트 단위는 612, PS 단위는 450인데요. 이 612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킬로와트는 102입니다. 102 킬로그램 중 미터 세크이므로 102 곱하기 이것은 미누트 단위로 이제 세크 단위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102 곱하기 60을 해주면 612가 나오고요. 450 같은 경우에는 75 곱하기 60을 해주면 450이 나옵니다. 식을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어떤 부분 회로에 압력을 주 회로보다 압력을 이제 저압으로 사용하고 잘 때 사용된 밸브는 강압 밸브죠. 강압 밸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압력 보상형 밸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압력이 변동되면 유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밸브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유량 변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서 유량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보상해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유압장치에서 유량제 밸브로 유량을 조정할 경우 실린더에서 나타나는 효과. 유량제 밸브는 이제 속도를 제어해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용류 조절은 체크 밸브로 해줘야겠죠. 운동 방향은 방향제 밸브. 29번입니다. 압력의 크기에 의해서 제어되거나 압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압력 제어 밸브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량 제어 밸브는 속도를 제어합니다. 30번입니다. 그림의 연결구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틀린 것. 이 부분이 1로 나타낸 것이 공급 포트입니다. 공급 포트. 공급이고요. 여기 3번, 5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배기이며 배기 라인. 그리고 이 4번과 2번은 작업 포트입니다. 작업 포트. 10과 12 이것이 제어 라인. 여기서 틀린 것은 제어 라인 4번은 이제 작업 포트가 되겠죠. 작업. 2번과 4번 작업 라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